자, 이거는 사실 아픈 아이가 아니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보통 엄마들이 아이 마음을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 아이를 잘 키워야지 하면서 남들보다 기죽지 않는 유모차를 준비하고, 남들보다 좋은 뭐 유기농을 준비하고, 남들보다 좋은 교재를 찾고, 남들보다 좋은 교육기관을 찾고, 이것이 내 아이를 위하는 엄마 입장에서의 사랑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그건 엄마 입장이고요. 아이들은요, 사실 건강한 아이들도 요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돼요. 근데 특히나 아픈 아이들은요, 이게 너무너무 절박하고 절실하고 절대적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마음을 엄마한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표현해야 돼?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이 때 나도 설명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와서 객관적으로 이제 형식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제가 해석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특히 이제 병이 있는 아이들, 뭐 심한 무슨 뭐 난치병, 부치병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뭐 아토피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왜 흔히 천식, 뭐 아이들 뭐 많아요. 저희 아이도 뭐 기관지가 굉장히 안 좋은 아이였는데 뭐 천식이 있던 뭐 이런 아토피가 있던 이런 아이들을 포함해서 뭐 다양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 엄마는 그 병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아이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엄마는 오로지 뭐 먹는 거, 그다음에 입히는 거, 생활 습관, 뭐 노는 거, 아이들하고의 관계, 이것들이 병을 도지지 않고, 병을 악화시키지 않고, 뭐 병을 낳을 수 있는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아이는 몰라요. 아이는 아프니까 울기는 하지만 아이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아요.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세 개가 가장 크게 들어와 있냐면 이 세 가지가 들어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아직 아기 때는 모르지만 한 4살, 5살만 돼도 이제 친구라는 존재, 내 눈높이와 맞고 나와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그 존재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놀아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걔네들끼리 막 뭐 이불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뭐 볼풀장 안에 넣어놓으면은 그냥 미친 듯이 막 펄펄 뛰면서 뭐 공 던지면서 뭐 서로 말은 뭐 이렇게 의사소통이 썩 잘 되진 않지만 뭐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고 하는 그 시기부터는 아이들은 무조건 놀고 싶은 거예요. 마냥 놀고 싶은데 엄마는 이제 아이가 그 노는 환경 자체가 유해하거나 뭐 먹는 거 자체가 유해하거나 그 다음에 놀다가 아이가 상처를 입으면 또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엄마는 전전긍긍하니까 노는 것들이 자꾸 한정이 짓게 돼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요 얘기를 하자면 저는 뭐 어릴 때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릴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는 있어요. 저는 마음껏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미친 듯이 놀았던 게 이제 제가 그나마 대학 들어가서 좀 놀았었는데 대학 들어가서도 막 그런 데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나이트클럽 막 이런 데를. 근데 미친 듯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클럽 너무 깜깜해. 네, 그리고 나이트클럽은 새벽에 놀아야 되는데 새벽에 끝나면 집에 올 수가 없네. 거기다가 부모님들은 걱정이 된다고 무조건 지하철 끊기기 전에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늘 이 마음속에 마음껏 놀지 못했던 무언가가 계속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놀고 싶은데 한 번도 해소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놀면서 뭔가를 해소하고 배우고 얻고 힐링하는 것들이 놀면서 발생이 되는데 그것들이 항상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아이들은 잘 몰라요. 어느 정도 때 아냐면 중고등학생이 돼야 왜? 자기가 몸으로 인식이 되니까. 그때 절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마음껏 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처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병? 그건 엄마 입장이고요. 아이들은 그런 거 몰라요. 난 마음껏 놀고 싶어. 쟤네들처럼 놀고 싶어. 쟤네들처럼 먹고 싶어. 쟤네들처럼 하고 싶어가 더 간절하고 그것들을 할 수 없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먼저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제일 두려운 거예요. 놀림. 왜냐면 아이들은요, 조금만 자기 주변의 보편적인 아이들과 다르면 놀려요. 그냥 무조건 놀려요. 별거 아닌 것 갖고도 놀려요. 뭐 이름 갖고도 놀리고, 피부색 갖고도 놀리고, 뭐 머리가 노래도 놀리고, 눈이 작아도 놀리고, 키가 커도 놀리고, 작아도 놀려요. 근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키가 작은 애가 나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키가 큰 애가 나 하나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비슷비슷한 부류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를 깔깔깔거리고 뭐 한 대 뭐 쥐어받고 패고 뭐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우씨 막 그리고 이게 막 인디안 밥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하하하 웃으면서 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픈 아이들은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처럼 아픈 아이가 자기밖에 없다 보니까 그 놀림이 고스란히 다 상처와 아픔으로 고스란히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주변에도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건 저보다 훨씬 잘 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그 놀림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오기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애가 생겨먹은 게 좀 오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강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저하고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지금 저하고 함께 늘 많이 이제 얼굴을 보는 이제 친구 중에 그 뽐쌤이 저보고 야 근데 너는 어릴 때 뭐 놀림 같은 건 안 당했잖아 이렇게 나랑 같은 초등학교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특히 놀리는 거는 여자애들은 막 그렇게 놀리지 않아요. 근데 남자애들이 그렇게 놀려. 남자애들이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은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안경을 이렇게 두꺼운 안경을 쓰니까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뭐 굴절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이 4개로 비춰졌나 봐요. 그래서 제 별명이 뭐 안경제비 이거는 뭐 기본이고 눈알이 4개 뭐 이런 게 이제 눈깔 4개 이게 이제 제 별명이었어요. 또 엄청 놀렸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다가 이게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놀리니까. 그랬을 때 제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제일 심하게 놀리는 애를 잡아왔고 네, 나름 그래 제가 반장이어갖고 잡아올 수가 있었어요. 잡아와서 협박을 했어요. 야, 너 내게 눈깔이 되고 싶냐? 너 해줄까? 이거 됐다 쉬워. 너 해줄 사람도 있는데. 뭐 이러면 제가 왜? 너 한 번 더 하면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그때쯤 됐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보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 놀림이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는 이제 여중 여고로 다녔으니까 뭐 여자애들은 사실 뭐 그렇게 놀리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조금 더 마음이 좀 여리고 이렇게 자기 표현을 이렇게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거를 상상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견디질 못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진짜. 예. 너무 힘들고 너무 싫었던 기억이 저도 나요.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특히 아픈 아이를 두는 엄마는 울지 마세요. 어디에서 울지 마세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울지 마세요. 울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건강한 아이가 잠시 장염만 걸려도 장염은 잘 치료하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 기간 안에 아픈 아이를 보면서 엄마들은 가슴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막 내가 뭔가 잘못 이렇게 케어를 해서 그런 것 같아서 막 미안하고 눈물 나고 이러는데 평생 그래야 되는 아이를 둔 엄마들은 그게 무슨 엄마가 무슨 인조인간도 아니고 심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어요. 한데 아이 앞에서 우시면요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엄마 때문에 아프고 힘든 걸 표현을 못하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요? 탈출구 없는 감옥으로 스스로를 가둬놓는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한테는, 특히 아픈 아이한테는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힘이 엄마고, 가장 든든한 위로가 엄마인데, 그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아프면, 엄마 앞에서 뭘 해야 되냐면, 강한 척을 해야 돼요. 근데 아이예요. 아이인데 또 아파요. 근데 아프면, 엄마 아파하는 게 정상인데, 괜찮아. 엄마 나는 아프지 않아. 난 힘들지 않아로 엄마를 위로하는 아이가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른아이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어른아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는 아이스러워야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가 갖고 싶으면 땡깡도 좀 부릴 줄 알아야 되고요. 뭐 좋으면 웃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 희노애락이 아주 극렬하게 드러나면서 자기 스스로의 감정과 정서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아이가 너무 일찍,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신체적인 조숙중처럼, 우리가 조숙중이 걸리면 아이 데리고 병원 가서요, 호르몬인 뭐 이런 치료를 해줘요. 그것들이 천천히 올 수 있게. 근데 아이가 일찍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저 집에는 어떻게 이게 철이 들어가고, 그리고 부러워해요. 그 속도 모르고. 근데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아이는 아이스러워야 돼요. 그러다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막 스스로를 막 답을 얻고 막 분노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천천히 답을 찾아가면서 철이 드는 게 그냥 정상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울어버리면 아이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조숙중에 걸려요. 그게 뭐예요? 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발산하지 못해요. 그 발산의 창고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 세 가지의 기본의 아이들의 마음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가 조금 건강적으로도 아픈 아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아가 워낙에 좀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약한 아이.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좀 약한 아이, 그냥 뭐라고 앞에 하나 더 붙듯 나약한 아이. 그렇죠. 그 나약한 아이라고 하는 아이한테 특히나 이 세 번째 엄마의 눈물을 너무 많이 보여주시면 그 아이는 설 자리가 없어요. 네, 숨 쉴 곳이 없어요. 숨 막힙니다. 숨 막혀 죽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아이든 특히나 몸이 아픈 아이 앞에서 엄마들의 눈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말라는 거지 절대로 울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반드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건강한 아이든 조금 몸이 아픈 아이든 잘 형제들끼리도 또 남편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잘 아울러서 우리가 건강한 가족,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엄마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무슨 엄마가 무슨 만능인도 아니고 이게 엄마한테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대하는 건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엄마의 숙명이라면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힘드시지만 뭐 완벽하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네, 이 5개에 대한 부분이 엄마한테 내재돼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엄마가 해야 될 뭐랄까요, 역할이라면 역할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간호사를 제가 이제 표현한 건데요. 아이가 아픈 경우에 엄마는 반 간호사가 되셔야 돼요. 반. 그러니까 의사까지는 될 수 없어. 치료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네, 병원 가서 하셔야 되지만 반 간호사라는 게 뭐냐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병에 대해서 간호사분들도 병에 대해서 의사만큼 압니다. 그래야 의사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실제로 구현하는 게 다를 뿐이에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겪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의사는 처방을 할 수 있지만 간호사가 처방을 할 수는 없어요. 딱 거기까지는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아셔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가장 위험한 부모가요. 흔히 말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그리고 했을 때 자기가 쉬운 방법만 들으시는 부모가 계세요. 많은 부모는 아니지만 특히 막 이렇게 아토피나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병원에서의 어떤 수술이나 이런 걸로 완치, 이런 병이 아닌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병들이 있어요. 관리가. 뭐 습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관리라는 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예요. 아시잖아요. 살을 빼는 거는요, 죽어라 하고 빼고 뭐 어디 가서 지방분해하고 뭐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뺀 살을 더 찌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건 평생 가장 힘든 일인 것처럼, 이 아이를 계속 그 좋은 상태로 낫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들은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보들 중에 정말 효과적인 거를 귀담아 듣고 해야 되는데, 효과적인 것보다는 뭘 하냐면 내 생각에 내가 가능한 것, 그리고 좀 쉬운 것, 그리고 사실은 어떤 것들이 뭐냐면 좀 티나는 것들에 대해서만 귀를 여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또 다른 유형의 부모들 중에는 너무 많은 정보인데, 이것들이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운동도요, 오늘 시작했다고 내일 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 며칠 해보고 아휴 효과 없어, 딴 거. 또 며칠 해보고 아 그것도 별로야, 딴 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꾸준히 해야 모든 것이 효과가 그때부터 발생이 되는 건데, 조금 해보고 즉효가 없으면, 아니 즉효가 있을 것 같으면 세상에 걱정이 없게요? 즉효라는 게 안 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보고 아니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딴 거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아이한테 적합한 게 뭔지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한테 적합하게 맞는 치료 방법이 있고, 그것들을 어느 특정 의사가 아 이겁니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찾아주는 건 가장 아이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이 많고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가장 큰 엄마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둘 다 양립이 안 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가 돼야 되느냐면 정말 딱 간호사 정도의 전문성, 적어도 내 아이가 앓고 있는, 내 아이가 얻게 된 질병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망원경이에요. 망원경.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은 딱 아이가 병의 진단을 딱 받고 나면 그 병만 보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는 그런 거 몰라요. 그 아이는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하고 싶고 이게 아이예요. 진짜 막 이렇게 아이가 죽을 만큼 막 진짜 뭐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막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상 아이들은 아파도 조금만 기운이 차려지면 놓을 정도로 아이들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욕구라는 거는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근데 엄마는 일단 아이가 딱 병의 진단을 받으면 그냥 아이 병만 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의 아이들의 성장, 아이들의 관계 맺음, 아이들의 욕구 해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거 걔네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아이를 막 키울 당시에 이제 막 부모 교육 같은 거 저도 이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아토피를 예를 들면 아토피만 보이니까
막 먹는 것도 된장국에, 뭐 잡곡밥에, 뭐 두부에, 뭐 고기 이런 거 일체 안 먹이고, 막 과자 이런 거 절대 안 먹이는데 또 아이들은 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오면은 걔네들은 다 과자를 먹어요. 그럼 얘는 먹고 싶잖아. 근데 얘는 먹으면 안 되니까 친구도 못 놀러 오게 하고 엄마하고만 둘이서 있는 거예요. 또 유치원 같은 데를 보내면 거기서 이제 음식을 주잖아요. 그 음식도 또 뭐, 고기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간다고 또 도시락 싸서 보내요. 그러니 애가 이제 섞여서 먹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나이 또래가 되면 나랑 다르면 뭔가 계속 놀림을 이렇게 아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유치원 가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점점 엄마와 아이 이 둘 외에는 관계 맺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또 그게 안쓰러우니까 더 그냥 내 새끼 하고 더 품으로만 안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10살, 10세가 되면서부터는 어떤 말이 있냐면 엄마 팔아서 친구 얻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또래 집단하고 섞여야 되는데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뭐 엄마의 성향도 있지만 특히 이제 아이가 아플 경우는 이게 불가피하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마는 병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건 기본이고 사실 그걸 어떤 경우에 아냐면요.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한 13살, 4살쯤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돼서 이제 병원에 진료를 가봤더니 아이가 그룹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장기 아이 때는 동물성 단백질, 뭐 식물성 단백질, 뭐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데 엄마 눈에는 아토피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성장도 안 되고 이렇게 등이 굽는 그 그룹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병이 걸리면서 아이가 너무 작고 왜소한 데다가 등도 굽으니까 친구들이 놀리니까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이 친구도 없고 아이는 우울해지고 늘 혼자만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라는 것들을 언제야 안 거예요. 10년이 훌쩍 지난 후에 아이는 이미 그 단계를 다 거쳤어야 되는 걸 다 놓친 이후에 돌아갈 수가 없는데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 아 이거는 그 아픈 아이를 떠나서 어쩌면 엄마들이 정말 너무 눈앞에 있는 근시안적인 것 때문에 크게 보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를 해. 근데 아이는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그때 단계를 다시 밟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그 2차적인 어떤 상처와 네, 그런 것들로 다시 부메랑이 돼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가 아픈 경우는요. 엄마의 시야가 정말 망원경처럼 멀리 보셔야 됩니다. 이 멀리 보시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있다 하면 교육을 다 같이 부모가 같이 받으셔야 돼요. 필요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거는 질병도 중요하지만요. 아이의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네, 이게 뭐 당장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뭐 진짜 생명을 잃을 그럴 질병이 아니라면 함께 살아야 되는 과정 안에서 취해야 되는 다양한 것들을 습득하시려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칠판인데요. 예,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뭐 선생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꾸 선생님의 역할을 강사 역할로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식만 전달하는 게 강사고 선생님은 품어주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사하고 학교 선생님의 역할은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지만 다른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선생님 그러면 학교 선생님조차도 막 이렇게 강사처럼 성적에만 몰입되는 어떤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알려줘야 될 것, 그 다음에 품어줘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알려줘야 될 것은 뭐냐면 너의 현재 상황, 예, 그 다음에 너는 어떤 것들은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은 피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들은 알려주셔야 돼요. 최소한의 것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이들은 이 선생님은 전체를 이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은 지식을 전달받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다 선생님들이 아울러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과자가 아토피나 그런 뭐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안 좋은 건 맞지만 최소한의 뭐는 해주셔야 되냐면 아이들이 놀러 왔을 때 아이들과 불가피하게 섞여 있을 때 최소한은 섭취할 수 있게 그냥 풀어주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뭐예요?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아이의 인생을 전체적인 발달에 의해서 흐름을 잡는 것처럼 엄마도 이 아이의 병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병에 대한 기본적인 의학 지식 플러스 이 아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하게 그 다음에 덜 상처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 전체를 아울러서 보시고 그것들을 아이한테도 알려주셔야 되는 선생님의 역할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은요, 뭐, 솔직히 첫 번째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이제 필요하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은 일반적인,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오죽하면, 가정교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플러스, 아이가 아플 때는 알파가 더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창과 방패를 제가 이제 한번 여기다가 넣어봤어요. 창과 방패는 뭐냐면요. 사실 한 중학교 이상만 돼도 자기한테 들어오는 공격을 본인이 막아낼 수 있어요. 저는 조금 그게 더 빨랐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모르세요. 특히 저희 엄마는 제가 아우 나야 엄마 중학교 때 그랬잖아 막 이런 얘기하면 엄마가 그러세요. 왜 근데 그때 나는 몰랐냐 이러세요. 왜 몰랐겠어요? 제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몰랐죠. 왜? 얘기하면 뭐예요? 엄마는 우시는 거 외에는 제가 느꼈을 때는 방패가 돼 주시지 못하는데 왜? 엄마가 저보다 더 마음이 약하시고 여리시고 아파하시고 그 방패를 내가 했어요 내가. 근데 아이가 어릴 때는요 이 역할을 부모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부모가 창과 방패 역할을 하시다가 점점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 안에서 조금씩 그것들을 아이한테 넘겨주셔야 돼요. 곡간키 넘겨주듯이. 근데 이것들이 잘 되지 않아서 평생 창과 방패가 돼주시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엄마가 더 방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더 방어를 못 하시거나 아니면 엄마가 더 방어를 하랬더니 그냥 어른의 힘으로 아이들의 상황은 이해를 못 하신 대로 그냥 다 찍어 누르시는 부모가 있어요. 그냥 뭐 혼내시고 야단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이가 그 많은 놀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아이들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게 그 안에는 지킴이 도 돼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건강한 아이들보다 조금 더 크다는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안 하시면 아이는 다 그거를 다 몸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 떨어져 나와서 혼자 집안에서 혼자만 노는 인형 끌어안고 자동차만 갖고 노는 아이로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부모님이 창가 방패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창가 방패는 절대로 아이들 쫙 불러 앉혀놓고 야 누가 내 아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하고 혼내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제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자기식의 해석을 해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창과 방패를 만드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가장 큽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나무를 표현해 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줄기 기둥을 잘라서 이제 아이가 그 안에 그 뭐라 그러죠? 밑둥에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까지를 이제 해주는 게 나무의 역할인데 엄마는요 그늘도 대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따먹을 수 있는 열매도 만들어서 주셔야 되지만 가장 큰 역할은 너무 떼약볕에 있을 때 우리 일사병 걸리면 그늘 밑으로 가잖아요. 그늘이 돼주셔야 되고요. 쉴 수 있는 휴식처가 돼주셔야 돼요. 왜냐면
힘들고 아픈 아이 입장에서 유일하게 그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 엄마밖에 없어요. 네, 엄마밖에 없어요.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이제 뭐 저희 아이는 뭐 아픈 아이는 아니었지만 아팠던 시절이 있었죠. 그게 뭐 사춘기 마음이 아프다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고요. 막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자, 그때 아픔을 표현하니까요. 정말 저도 힘들더라고요. 감당하기가. 예.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역할이 엄마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엄마들이 기꺼이 품어주지 못하면요. 그것들이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아이의 자기 세상 안으로 들어가 버리던가 아니면 그것들을 바깥에 나가서 다른 쪽으로 화풀이 내지는 일탈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버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고통과 아픔을 야 소리내지 마. 소리내지 않으면 안 아픕니까? 아픈데 야 소리 지르면 나 힘드니까 나 마음 아프니까 소리 내지 마 하면은 그 아이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통의 본질은 그대로 두는데 그냥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왜 겪으면 힘드니까 참아주기를 바라고 그런 암묵적인 엄마의 어떤 신호들이 아이가 엄마를 나무처럼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로 태어났는 게 단순히 미안해서 울고 답답해서 속상해서 우는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조금 더 엄마답고 어른스럽고 그 다음에 한 아이를 인생의 어떤 책임자로서 키워내기 위해서는 힘들지만 이 5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5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면 배우시고 물어보시고 힘들지만 자꾸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하다 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이들도 알게 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포출이 되다가 성인이 되면 그 과정들을 다 엄마랑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엄마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고 고마움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려는 의지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동기도 생기고 이러면서 아픈 아이지만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가족으로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의 삶을 잘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잊지 않고 정말 노력해서 힘들지만 엄마로서 갖춰 나가셔야 될 것들을 좀 잘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이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은요. 그 사랑 중에서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미 이제 컸는데도 그리고 이제 저는 굉장히 좀 강하게 키우는 편이긴 한데도 이게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중에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런 사랑을 하고 앉았는지 별로 메아리도 오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틋한 내 사랑 비바 내 사랑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이기찬 씨 노래인데요. 딱 가사가요. 이게 이제 뭐 이기찬 씨의 비바 내 사랑은 뭐 연인 간의 사랑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하는 짝사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와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곡을 한번 선곡해 보았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내 사랑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그리고 여름에 정말 흥겹게 정말 이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여름에 적합한 노래다 보니까 여러분들 함께 땀나게 즐겨주시길 바라면서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